20년 전 넙덕의 진짜 죽음에 숨겨진 비밀. 강철조차 경악한 소름 끼치는 진실. 궁궐 육화는 여리가 수기의 살해 맞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막을 내린다. 과연 여리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강철과 이정은 그녀를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궁궐의 고문실. 어두운 횃불 아래 이정이 중전의 궁인들을 가혹히 신문한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다. 팔척귀의 주술 흔적, 그 배후에 대비가 있다. 의심이 짙어질수록 이정의 신문은 점점 잔혹해진다. 바른대로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궁인들은 벌벌 떨며 눈물만 흘릴 뿐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 이정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린다. 그의 손에 쥔 칼자루가 미세히 떨린다. 이어 데뷔전을 찾은 이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마마께서 무언가를 알고 계신 듯합니다. 순간 데뷔의 얼굴이 붉어지며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전하, 그 목소리엔 두려움과 분노가 뒤엉켜 있다. 이 장면은 이정이 팔척귀의 실체를 파고드는 치밀한 과정을 보여준다. 데뷔를 정면으로 의심하는 그의 태도는 권력의 균열을 예고하며 데뷔의 당황한 반응은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더욱 확실히 드러낸다. 특히 고문실의 긴장감 넘치는 장면은 앞으로 펼쳐질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의 서막을 알린다. 그 와중에 또 다른 비극이 궁궐을 뒤흔든다. 한 여인이 몸이 너무 무겁다 라며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다. 그녀는 쓰러지며 숨을 헐떡인다. 중전 박씨와 같은 운명, 여리 또한 보이지 않는 살에 맞기 시작한 것이다. 쓰러진 여리를 품에 안은 강철은 이를 악물며 속으로 되낸다. 설마 여리까지 노릴 줄은? 그의 눈빛엔 분노와 두려움이 얽혀있다. 치료소로 급히 옮겨진 여리는 매처럼 풀린 눈으로 고통에 몸부림친다. 그녀의 손목에 감긴 장명문은 점점 느슨해지고 생명의 끈이 위태롭게 흔들린다. 이정은 곁에서 지켜보며 애써 감정을 억누른다.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고 눈빛엔 깊은 무력감이 스며 있다. 여리, 버텨야 한다. 그의 속삭임은 바람에 흩어진다. 강철은 칼을 뽑아 들고 치료소 문을 나선다. 누구든 이 저주를 건 자를 찾아내겠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내면엔 여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소용돌이친다. 이정은 고문실로 돌아가 궁인들을 다시 압박한다. 데뷔가 무슨 계획을 숨기고 있나? 말하지 않으면 너희 모두 이 자리에서 끝이다. 그의 외침이 고문실을 뒤흔든다. 중전과 여리, 두 여성이 동시에 살해 맞았다는 사실은 이정을 끝없는 궁지로 몰아넣는다. 여리의 증상은 단순한 중독이 아니다. 이는 풍산이 치밀하게 계산하여 걸어놓은 저주, 팔척귀의 어두운 손길이다. 중전과 여리라는 두 여성 캐릭터를 겨냥한 이 공격은 태아와 여성의 자궁을 노리는 상징으로 해석된다. 이 저주는 단순한 육신의 파괴가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뿌리째 흔드는 음모의 서막이다. 여리의 쓰러짐은 이야기의 흐름을 뒤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치료소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강철은 그녀를 지켜보며 이를 악문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절박함이 얽혀있다. 이정을 향해 그는 날카롭게 소리친다. 놈은 악착같이 태중의 아기를 노리고 있어. 이 아들을 대신 내줄 텐가? 이정은 그 말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는다. 그의 손은 칼자루를 쥐며 부르르 떨린다. 강철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단호히 선언한다. 여리를 살리려면 살을 쓴 귀신을 직접 잡는 수밖에 없다.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있다. 이정은 잠시 침묵하다. 마침내 입을 연다. 함께 간다. 그놈을 잡자. 이 장면은 강철과 이정이 처음으로 명확한 공통 목표를 향해 손을 맞잡는 순간이다. 여리를 구하기 위한 이들의 공조는 단순한 정치적 연합이 아니다. 이정의 분노는 왕의 책임감을 넘어서는 개인적인 감정의 폭발이고 강철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한편 풍사는 데뷔에게 속삭인다. 아직 성체도 갖추지 못한 태아가 팔척귀의 내상을 치료할 가장 적합한 보약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다. 데뷔는 처음엔 분노로 몸을 떤다. 무슨 소리냐? 그녀의 외침이 데뷔전을 뒤흔든다. 하지만 곧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눈빛을 흐리게 한다. 풍산의 말은 그녀의 야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건드린다. 그녀는 손끝으로 붉은 실을 만지작거리며 침묵한다.
그 실은 마치 조선의 운명을 쥐고 있는 듯 불길하게 반짝인다. 강철은 치료소 밖에서 칼을 고쳐준다. 열이, 내가 반드시 널 구한다. 그의 맹세는 바람 속에 스며든다. 이정은 고문실로 돌아가 궁인들을 다시 압박한다. 대비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나?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끝이다. 그의 목소리는 고문실의 돌벽을 울린다. 열이의 생사는 이 치열한 싸움의 한가운데 놓여있다. 궁궐의 어둠 속 풍사는 저주 항아리를 꺼내 들며 또다시 음산한 의식을 준비한다. 훌륭하도다. 모두 천지장군의 양식이 되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다. 이중적인 술사로서의 풍사는 단순한 악역이 아니다. 그는 대비의 분노를 교묘히 이용하며 팔척귀를 부활시키기 위한 재물을 채워가는 정치적 도구다. 대비가 다시 그의 손을 잡을지 아니면 그 음모를 거부할지 이 선택은 파라의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한편 강철은 열이를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산속 깊은 곳으로 말을 몰아달린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 갑작스레 들려오는 미세한 기척에 그는 말고삐를 당긴다. 누구냐? 그의 손은 칼자루를 굳게 쥐고 눈빛은 날카롭게 빛난다. 속으로 되낸다. 지체하다간 열이가 죽는다. 그의 심장은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쿵쾅거린다. 치료소에 누운 열이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된다. 살의 기운이 그녀의 몸을 휘감으며 강철과 연결된 몸주신의 인연마저 위태롭게 흔들린다. 열이의 손에서 장명무가 천천히 풀려나간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인다. 강철, 그녀의 속삭임은 허공에 흩어진다. 이 장면은 열이와 강철의 관계가 흔들리는 결정적 분기점이다. 장명무가 풀리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결속의 해제가 아니다. 이는 둘 사이의 감정적 유대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상징 그 자체다. 강철은 과연 다시 열이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시청자의 가슴을 조이며 긴장감을 더한다. 강철과 이정은 말을 타고 산속을 향해 질주한다.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 숲, 그들의 말발굽 소리가 고요를 찢는다. 이정의 얼굴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다. 열이를 구해야 한다. 그 저주를 끊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강철은 앞을 응시하며 이를 악문다. 팔척귀든 풍산이든 누구든 열이를 건드린 자는 끝이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다. 치료소 안, 열이는 고통 속에서 희미한 숨을 내쉰다. 그녀의 손목에 느슨해진 장명무는 이제 끊어질 듯 위태롭다. 그 순간 그녀의 꿈속에서 넙덕의 목소리가 메아리친다. 열이야, 버텨. 내가 깨어나야 저주도 끝난다. 열이는 눈을 감은 채 미세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의 손이 장명무를 다시 쥐려 하지만 힘이 부족하다. 풍사는 데뷔전에서 붉은 부적을 손에 쥐고 미소 짓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귀문이 열릴 때다. 그의 눈빛은 음산하고 데뷔는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차를 든다. 그녀의 침묵은 동의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강철과 이정은 산속 깊은 곳, 귀문의 흔적이 남은 오래된 사당 앞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열이의 생사는 이 치열한 싸움의 한가운데 놓여있다. 과연 강철과 이정은 열이를 구하고 저주의 근원을 끊어낼 수 있을까? 대비는 풍산의 손을 잡아 조선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파멸로 이끌 것인가? 열이와 강철의 흔들리는 인연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